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작은 좀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소식으로 열어보겠습니다. 필리핀 노동자 마테오 씨 이야기인데요. 못 받은 임금, 773만 5천 원. 이걸 돌려받고 이제 좀 안도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다행이긴 한데, 이게 과연 그냥 잘 해결됐다 하고 넘어갈 일일까요? 오늘은 이 사건하고 또 이주 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를 다룬 자료 두 건을 가지고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773만 원, 이 액수가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있는지,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뭐 G7 정상회의 참석이다 뭐다 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그 이면의 현실은 어떤지, 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테오 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미등록 상태였어요. 그 약점 때문에 사업주가 임금을 안 준 거죠. 몇 달치를요. 그래서 뭐 거의 포기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시민단체가 정말 끈질기게 도왔고 또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정말 어렵게 되찾은 돈입니다. 네, 맞아요. 그 대지급금 제도는 뭐 간단히 말하면 나라가 먼저 밀린 월급을 주고 나중에 사업주한테 받아내는 그런 제도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마테오 씨의 773만 원이요.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정말로요.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봐도 이주 노동자 연간 체불액이 1,200억 원이 넘습니다. 1,200억이요? 와,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인데요? 네, 근데 이것도 신고된 거고요. 신고 못하는 미등록 노동자분들까지 생각하면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한 2천억 원? 그 정도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마테오 씨 같은 분들이 잠재적으로 2만 5천 명 이상 더 있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2천억 원. 정말 충격적이네요. 이게 비단 이주 노동자만의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국인 임금 체불액도 연간 1조 5천억 원이 넘으니까요. 뭐 이걸 임금 도둑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사회에 이게 얼마나 퍼져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특히 이주 노동자들한테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일부 사업주들이 그 미등록 노동자라는 그 불안한 신분을 악용하는 거겠죠? 네, 그게 핵심입니다. 단속될까봐, 추방될까봐 두려워하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이나 퇴직금을 그냥 떼먹고 심지어 일하다 다쳐도 산재 신청하면 불이익 주겠다고 막 협박하고 그런다는 거죠. 아, 너무하네요, 정말.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법적으로만 보면요. 신분이 어떻든 노동의 대가는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등록 노동자라도 일했으면 임금 받을 권리, 다쳤으면 산재보상 받을 권리가 내국인이랑 똑같이 있습니다. 법에는요. 법에는 있다. 근데 현실은 다르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네, 법 조문이 현실에서의 보호를 다 보장해주지는 못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단순히 그냥 나쁜 사장님들 때문인가요? 아니면 뭐 법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법의 문턱 자체가 높습니다. 일단 법률 지원받는 과정이 복잡하고요. 또 언어 문제도 크죠. 말이 잘 안 통하니까요. 근데 뭐니 해도 가장 큰 건 역시 신분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마음이에요. 아, 그렇죠. 도움 받으려다가 오히려 추방될까 봐. 네, 그래서 실제로는 법의 도움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빈틈, 법과 현실 사이의 그 간극은 누가 메우고 있는 건가요? 그게 바로 시민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인 거죠. 마테오 씨 경우처럼요. 이분들이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어떨 때는 막 1년 넘게 걸리는 싸움을 같이 해주시면서 권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네, 정말 헌신적이죠.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보면 국가 시스템이 좀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원래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영역인데 이걸 시민사회가 대신 떠맡고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이 773만 원 이야기가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게 단순히 그냥 한 외국인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연, 이걸 넘어서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다 뭐 G7 참여국이다 선진국이다 하는데 과연 가장 약한 사람들, 취약한 사람들의 권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나? 이걸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 사회 전체의 신뢰 문제, 그리고 인권의 문제하고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마테오 씨가 그 773만 원 찾은 건 정말 다행이지만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고통받는 제2, 제3의 마테오가 수없이 많다는 현실, 이걸 우리가 좀 직시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은 그냥 회사랑 직원 사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고 사회 전체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건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이 자료들은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한 나라의 수준은 뭐 경제 지표나 국제 행사 유치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거기서 드러난다고요. 어쩌면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게 더 이상 뉴스가 되지 않는 사회.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스스로를 진짜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화려한 성취 뒤에 가려진 또 다른 얼굴은 없는지 계속해서 좀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